자, 오늘은 마지막 시험범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며 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쓸 때도 마찬가지로 쉽게 써지지 않겠죠,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글을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칸 한번 해볼게요. 자, 쓰기라는 것의 본질, 쓰기의 원래 뜻이라는 것, 의미라는 거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느 인지적인, 내가 인지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해결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문제 해결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을 겪을 수 있냐? 자, 여기가 발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에서도 읽기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읽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냐? 그러면 글과 관련된 뭐가 조작할 수 있냐? 우리 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 네 글자로 뭐라 하죠? 그죠? 배경지시라 하죠? 자, 그게 부족하면 자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적절한 단어나 표현이 생각이 안 난다.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독자의 수준, 독자가 너무 어렵지 않도록,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수준들을 고려하면서 작성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면서 글을 쓰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글을 쓰며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능숙하게, 자 여기 위주로 할게요. 능숙하게 글을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글쓰기와 관련된 지식과 방법을 익힐 수 있다. 자, 단어, 키워드, 글쓰기, 지식, 방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네요. 능동적으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태도.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밑줄에 놓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해결하면서 글을 쓸 때에 어떤 좋은 점들이 있냐. 에 대해서 방금 했고요. 글을 쓰는 과정이요. 별표 3개. 무조건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순서부터 기억을 해볼게요. 순서부터. 계획하기입니다. 자, 계획하기 단계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용을, 생성한다. 그죠? 내용 생성하기.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 그 다음에 초고 쓰기, 처음으로 쓰는 거니까 초고 쓰기, 그 다음에 고쳐 쓰기, 마지막으로 평가하시면 돼요. 단계 좀 기억할게요. 단계, 계획, 생성, 조직, 초고, 고쳐 쓰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사실은 계획하기 단계에 대한 걸 많이 물어봐요. 계획할 때 무엇을 계획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4가지를 계획하시면 되는 건데, 자, 주제와 목적,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빈칸 먼저 채워볼게요. 글의 목적과 주제와 목적, 그리고 예상 독자와 전달 매체를 고려해야 돼요. 이 4가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 4가지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계획하기예요.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계획하기에서 무엇을 어떤 요소들을 먼저 정해야 되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머릿속에 뭐만 떠올려? 주제, 목적, 독자, 매체. 이것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내용 생성, 자료집하는 단계예요. 자료조사에서 정리하는 거, 선별하고. 내용 생성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자료를 선정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할 것. 네, 주제와의 연관성이에요. 주제와의 연관성을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용을 자료를 선별하고 자료를 모을 때 가장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4가지 요소, 앞에서 계획하기에서 우리가 했던 4가지 요소들을 여전히 생성하기 단계에서도 고려를 해줘야 되고,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주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 조직은 뭘 작성하면 되는 거냐면 개요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개요 작성, 개요는 처음, 중간, 끝에 뭐 들어가는지 하는 거죠. 초고 쓰기, 글을 쓰는 단계고요. 쓰고 나서는 점검하는 거죠. 자, 초고 쓰기도 마찬가지,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뭔가 고려해야 하는 요소를 물어보면 이 4가지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단계 다시 한번 보면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초고 쓰기, 고쳐 쓰기, 평가하기 이렇게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밑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 전반에서, 전반이에요. 계획하기에서만 고려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인 과정에서 모두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두루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계획하기를 했는데 얘가 고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한옥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쓸까? 자,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한옥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수한지 알려줘야지. 멜리사라는 여자한테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제는 뭐예요? 한옥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이에요. 그지? 한옥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뭐로 삼아서? 글의 주제로 삼아서 글을 쓰라고 한다. 자, 글의 주제가 뭔지를 아시면 돼요. 한옥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주제에 대해서 고민했고 정했어요. 한옥을 소개한다는 목적이죠. 한옥을 소개한다는 목적을 목적을 정했고요. 그것에 고려해서 정보를 수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한옥을 소개한다는 게 글의 뭐죠? 그치? 목적. 이 목적을 고려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내용을 선정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멜리사라는 외국인 친구예요. 외국인 친구의 수준을 고려하겠다. 이게 뭐예요? 누구예요? 멜리사가 이 글을 읽게 되는. 그죠? 독자가 됩니다.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으니까 자, 매체 선정 뭘 했다는 거예요? 전자우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전자우편의 매체의 특성. 그죠? 이 매체의 특성을 활용해서 답장을 보내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부분에 매체, 전자우편의 특성. 왜냐하면 동영상이나 사진 첨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다시 앞에서부터 살짝 보시면 주제는 한옥의 아름다운 우수성, 목적은 한옥을 소개하는 거고요. 독자는 멜리사예요. 매체는 뭐죠? 전자우편이죠. 그래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모두 계획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내용 생성하기에서 지금 자료들을 얘가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생성하기를 어떻게 할 거냐 보면 지금 한옥의 건축 양식으로서 라고 해서 한옥의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백과사전에서 찾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간단하게 필기를 해볼게요. 기억이 여기 밑에 놔야겠다. 기억은 백과사전에서 찾은 한옥에 대한 자료예요. 자료고요. 이거를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마루하고 자, 한옥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은 집이고 한국의 전통 양식으로 지은 집 그리고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류 그지? 온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루와 온돌 이야기가 나오고 이 내용을 통해서 뭘 설명할 수 있겠냐면 한국의 한옥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 백과사전에서 찾은 한옥에 대한 자료에서 특히 얘가 뭘 활용할 거냐면 마루와 온돌에 대한 내용을 활용을 할 거고요. 거기서 이거는 한옥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활용되겠다. 라고 이 아이가 교과서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루 얘기했어요. 마루 밑줄 할게요. 대청마루는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고 그 다음에 바람의 길목이 되는 거래요.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마루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외국인 친구에게서 할 거기 때문에 마루가 솔직히 딱 그 외국 집 구조에는 마루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얘가 뭐와 비교해서 서양의 거실과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기억할 거는 마루를 얘기할 때 서양의 거실과 비교해서 얘기할 거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볼게요. 온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돌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온돌은 우리나라의 그 난방법이죠. 난방 기술을 말하는 거고요. 자, 온돌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온돌의 장점 위주로 얘기할게요. 네. 온돌의 장점을 정리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라는 건 좌식 생활한다. 앉아서 생활하는 거. 연관지어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자, 온돌의 장점 위주로 얘기해 줄 거고 이 온돌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나라의 주거문화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수성과 관련된 거예요. 온돌. 한옥의 지붕의 곡선. 그죠? 얘는 뭔 거예요? 한옥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한옥의 지붕은 한옥의 아름다움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지붕이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동영상, 링크
동영상 자료를